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무지함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미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틀로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다 이제 X를 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은 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개 우리는요, 우리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대개 기존의 공동체가 우리한테 학습을 시킨 그런 집단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대개 그런 그 집단적 사고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진실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 또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또 권력입니다. 권력은 블랙홀처럼 진실을 왜곡한다. 정권이 바뀌면 뭐 그 전에 모든 정책들까지도 다 잘못된 것으로 몰아치우고 다 구속시키고 이런 식이잖아요. 또 실제로 정보도 왜곡이 됩니다. 지금 정부의 통계 자체도 서로가 믿지 못하고 옥신각신 하잖아요. 과연 정말 진실이 뭔가? 권력도 지금 진실을 왜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지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바로 그것이 진실을 찾아가는 중요한 요지다. 지금 이 책은 역사학책이고 인문학책인데 대단히 철학적인 주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의입니다. 과연 정의가 있느냐? 정의가 있느냐? 자,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정의 속에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과연 나는 정의롭게 살고 있다고 한번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유명한 나이키 운동화를 만드는 파키스탄의 소년 노동자입니다. 나이키 신발을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값싼 노동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소년 노동자에게까지 간 겁니다. 우리는 나이키 신발 좋아하고 값싸니까 싼 건 아니죠. 열심히 사서 신지만은 내가 입는 이 옷,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싸고 좋은 거, 그거 당연한 거지만 그 속에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더 값싼 노동들의 피나는 땀이 속에서 나온 것이다. 과연 내가 눈에 보이는 국내에서의 정의만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도덕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냥 각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집단의 판단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정의는 없단 말이야. 그러고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또 탈진실이라는 말이 유행이고 가짜 뉴스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추구한다는 게 과연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 하라리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뭐냐면 사피엔스에서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문화 문명의 발전의 요소가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허구적 이야기를 꾸며서 그것이 인류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대단히 남들이 못 본 이야기입니다. 자,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자유주의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인권의 가치를 만들고 이게 다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허구적 이야기가 인류 문명의 변화,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면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그건 허구적 이야기. 그게 과연 진실이냐 이거죠. 지금 탈진실, 가짜 뉴스 얘기하는데 다수가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하나의 새로운 인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진실보다가 탈진실의 종이다. 이게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진실의 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허구를 만들고 전파하는 능력 때문에 사피엔스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사피엔스라는 책의 해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힘을 원한다는 거죠.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힘을 더 추구하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계를 통제 관리하는 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도 그랬고 우리 개개인도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말이야. 그리고 또 권력 쪽에 기울고 그냥 의도적으로 진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그 속성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까발려진 느낌인데요.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화다. 아이고, 참,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게 정체성이라면 그 정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현대 과학에 의하면은 우리의 뇌의 신경망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라는 거죠. 생화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재미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을 분해를 했어요. 뭐 기쁨, 슬픔, 노여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담당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다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떨 때는 기쁨이 슬픔을 누르고 감정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슬픔이 이기고 이런 우리 인간의 내부의 감정의 그 흐름을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재미있게 묘사를 했어요. 만화 영화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생화학적인 반응의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 현대 과학을 동원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진정성, 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지금 혼돈의 시기고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정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진실이 뭔지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는 얘기냐? 여기서 지금 정말 철학적인 질문에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이 저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인간성을 또 인간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계의 그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기계의 종속이 되는 자유의지도 의미가 없어지는 평등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이 앞으로의 교육 내용이 그동안 앞으로 이제 미래 AI 시대에 또 이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어떤 그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 또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는 남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라리의 주장의 특성은 뭐냐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이런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이런 낯선 상황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정신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적 균형을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재발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점점 혼돈이 올 것이다 이거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변할 것이다. 그럴 때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이걸 놓쳐버리면 개인으로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기계에 종속될 수 있다. 그래서 낯선 것이 뉴 노멀, 정말 새로운 정상 상태로 되는 낯선 것이 아주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강한 정신적인 탄력성, 감정적인 균형감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죠. 내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는 뜻도 되고 내 자신의 속성,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판단 능력,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나라는 것이 뭔지를 항상 묻고 새로운 대답을 찾는 대단히 철학적인 성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지금은 컴퓨터가 앞으로는 AI가 되면 인간까지 해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럴 때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정말로 스스로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의 운영체계, OS, 컴퓨터에 OS가 있잖아요. 운영체계. 내 자신의 운영체계를 더 잘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 내 자신을 놓쳐버리면 정말 내 자신의 행복도 없어질 것이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전체가 인류가 기계에 종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각자가 나름의 그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행복을 찾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되게 정해진 것 속에서 선택이잖아요. 자유의지도 너무 믿을 게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진짜 나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진실한 의미, 내 자신의 그 정체성, 내 자신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뭐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나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통을 알아야 남의 고통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천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 고통의 원천을 또 따져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내 자신의 사고방식의 패턴을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불교식으로 갑니다. 불교식으로. 그래서 그 인생의 일관된 스토리 찾을 것도 아니다. 세상의 그런 변화에 맞추려고 할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재행무상,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없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착하지 말고, 또 고통이라는 것이 되게 그런 집착에서 온다. 그래서 그런 집착의 고통에서 해방돼야지만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또 그런 인간들이 모여야 우리 인류의 방향이 올바로 가지, 그냥 외적인 것에 발전, 힘이라고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인류의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듣다 보면 자꾸 얘기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뭐 인류의 거창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너 자신을 알라, 또는 명상하라, 또는 철학적인 논리로 가버리면 갑자기 지금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리의 책이, 이 사람이 인문학의 나는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 철학, 생물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묻고 답을 찾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주장하고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정말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대체적으로 미래는 우리가 지금 AI도 만들 수 있고 빅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또 생명과학기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떤 밝은 미래를 연상하기 쉬운데, 그에 대한 부작용 또 여러 가지 디스토피아를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이룰 수도 있고 평등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면서 대신 우리가 그걸 알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비 능력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현재 자유, 평등 또는 그런 민족, 인권의 가치를 뿐만 아니라 IT, BT, AI, 빅데이터 이런 것까지도 새로운 지금 세계의 질적인 변화까지도 통합하는 그런 새로운 그 사회 정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투쟁의 대부분은 19세기, 20세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네, 또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네, 또 자유주의냐 아니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이 책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그런 겁니다. 어떤 그 개인의 명상, 너 자신을 알라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의 행복의 방향,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급하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행복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안녕, 또 정치, 질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동시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책의 주장이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처럼 정치학자 또는 사회과학자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이 책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책이고, 이 책도 역시 여러분이 사서 봐도 아깝지 않은 책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 원문은 제
그 블로그에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은 매주 정말 책값이 아깝지 않은 그런 킹스북 좋은 책들을 제가 자동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